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자, 구름이 낀 날씨고 빗방울이 약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길인데요. 동쪽 방향 풍납토성 나들목 방향으로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은 잠실 나들목입니다. 잠실 나들목 간판이 보이고요. 전방 1.5km 정도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고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 비춰보겠습니다. 동쪽 방향 잠실대교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남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비춰보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타워입니다.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대상 기업 집단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재계 서열 5위였는데요. 13년 동안 재계 서열 5위 자리를 지켜왔는데 이번에 6위로 밀려났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6위에서 5위로 올라섰고 반대로 롯데그룹이 재계 서열 5위에서 6위로 됐습니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라 하면 계열사 총자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5조 원이 넘으면 공시대상 기업 집단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82개 기업 집단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총자산, 계열사 총자산 합계 10조 원 이상이 되는 그러한 기업 집단은 상호 출자 금지 대상 기업 집단인데요. 우리나라에 현재 48개 기업 집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쿠팡이 총 계열사 총자산 합계 10조 이상으로 그 상호 출자 금지 대상 기업 집단에 편입됐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한강공원입니다. 주변에 음악 소리도 들리는데요. 아침에 에어로빅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빗방울이 약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만은 제가 심하게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비옷은 가방에 있는데 비옷을 입지 않고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왼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전방 400m 지점에 잠실대교 남단입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재 미국에 5박 7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인터넷 기사 중앙일보 기사에 소개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미동맹은 그야말로 피로 맺어진 혈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동맹 관련해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신 상태인데요.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확장 억제력을 이끌어낼 것이냐, 또 대중국 외교 관련해서 또 경제 동맹을 어떻게 굳건하게 할 것이냐, 다양한 공식 의제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격식을 차린 의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상회담이라는 그 딱딱한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격식 있는 의전도 중요하지만은 한미 정상이 가볍게 산책을 한다거나
뭐 비공식적인 뭐 레저 활동을 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는 일종의 케미가 된다. 한미 정상의 케미스트리 케미가 될 수 있어서 우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중앙일보에 오늘 새벽에 인터넷 기사가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의제와 또 격식 있는 의전을 벗어나서 가볍게 야외 활동 또는 산책을 하면서 한미 정상의 우위를 돈독히 하는 그러한 역대 한미 정상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삼 전 대통령님,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님,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이명박 전 대통령님, 박근혜 전 대통령님, 문재인 전 대통령님, 윤석열 전 대통령님 순으로 역대 그 대통령님들의 미국 대통령과의 그러한 우위를 돈독하게 한 비공식적인 그러한 만남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1993년에 취임 1년 차를 맞이해서 그 당시에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93년도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1993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아침에 청와대 앞마당인 녹지 장디 운동장입니다. 녹지원을 9바퀴를 함께 조깅을 하셨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조깅을 즐기시는 조깅 마니아이셨는데요. 93년 7월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경내에 있는 녹지원 한 바퀴에 대략 한 200-300m 정도 되죠. 9바퀴를 돌았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km 남짓 함께 조깅하신 것 같습니다. 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취임 1년 차인 93년 8월에 금융실명제, 금융거래는 다 실명으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금융실명제인데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신 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함께 조깅하셨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최연소 주지사가 되신 분입니다. 만 32세의 나이에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인 아칸소주의 주지사를 하셨는데요. 미국의 역대 주지사 중에 최연소 주지사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신데 32세의 나이에 아칸소주의 주지사가 됨으로써 미국의 역대 주지사 중에 최연소 주지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 당선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1960년에 당선되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시죠. 그런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 승계 대통령은 바로 시어도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존 F 케네디는 만 43세의 나이로 1960년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로 당선된 미국 대통령이시고, 그에 반해서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승계 대통령으로 최연소 승계 대통령은 1901년에 그 당시에 맥킨리 미국 대통령이 암살됨에 따라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승계했던 분이 바로 시어도 루즈벨트인데요. 그 시어도 루즈벨트는 승계 대통령으로는 최연소인 만 42세의 나이에 대통령직을 승계하신 걸로 역사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여하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루인스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탄핵
위기까지 몰린 그러한 스캔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의 역대 최연소 주지사라는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인데 93년 그러니까 30년 전에 청와대 녹지원을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9바퀴를 도셨습니다. 제가 한 2달쯤 전에 청와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녹지원 또 대통령 관저 영빈관 그 다음에 청와대 본관 건물 다양한 장소를 한 1시간 정도 투어를 하고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도 산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녹지원도 청와대 잔디 운동장도 구경한 적이 있는데 그곳을 김영삼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함께 조깅하셨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2년 후인 1995년에는 다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셔서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을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또 백악관 안에서 조깅을 하신 일화가 있을 정도로 서로 운동을 하면서 친분을 돈독히 하셨다라는 사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조깅을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마라톤을 21년 2개월 동안 42.19km를 91회 완주한 마라토너로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운동하시는 조깅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항상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IMF를 극복하신 대통령으로 이름이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 다음에 2000년에 즉 새천년인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이끄셨죠.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셔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인데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97년 12월 IMF가 발생이 됐는데 YES 즉 김영삼 전 대통령 종반에 IMF 세계 IMF 구제 금융이 발생이 됐죠. 그걸 이듬해 취임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극복하신 대통령으로 이름이 역사에 남아 있는데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98년도에 미국을 방문하셔서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의 이제 환영 만찬에서 그 당시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귀에다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또 인상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로 귓속말을 할 정도로 친분을 돈독히 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인데 대부분이 재선에 성공하기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 파트너였는데 다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또 집권 2기를 맞이해서 한미 정상의 백악관 환영 만찬 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귀에 대고 귓속말을 하셔서 친분을 돈독히 했다라는 사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될 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죠. 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사람 배출한 가문이 총 4가문입니다. 4가문. 그 중에 한 가문이 바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아들 부시 대통령인데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89년부터 93년 초까지 4년만 대통령을 했고 그 당시 걸프전에서 사막의 폭풍 작전 등을 통해서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경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재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대 당이었던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재선을 노리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죠.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아무리 걸프전에서 승리를 했다 하지만은, 군사 외교에서는 승리했다 하지만 문제는 백성들의 입을 채워주는, 즉 경제다. 먹고 살리는 문제, 국민 민생고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빌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를 향해서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의 캐치프레이즈로 빌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빌 클린턴이 당선됐다라는 그러한 에피소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 클린턴이 98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귀에 대고 귓속말을 했다. 그게 백악관 환영만찬에서의 사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신호등이 바뀌었는데요. 신호등을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러서 2003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또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미국을 방문하셔서, 그 당시에는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으로 대통령을 4년밖에 못하고 재선에 실패하고 물러난 다음에 민주당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대통령을 8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선된 분이 아들 부시 대통령이죠. 새천년, 즉 2000년에 당선되신 분이 아들 부시 대통령인데요. 아들 부시 대통령, 그 당시에 민주당의 엘 고어 전 부통령, 즉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을 했던 엘 고어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해서 아들 부시 대통령과 격돌을 했는데, 엘 고어는 1947년생, 아들 부시 대통령은 1946년생입니다. 두 사람이 격돌을 했는데, 엘 고어가 전체 득표수에서는 앞섰지만은 미국의 독특한 대통령 선거 방식인 승자 독식 제도 때문에 최종 당선은 아들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셨는데요. 2003년이니까 한미동맹 50주년 때입니다. 한미동맹 50주년 때였던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셔서 그 당시 아들 부시 대통령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을 하셨는데요. 그때 만찬장 들어갈 때 지게차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만찬장을 들어갈 때 아들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어깨에다 가볍게 손을 올리면서 만찬장으로 안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 체제가 굳건한데요. 공화당은 보수 색채가 강하고 민주당은 진보 색채가 강한데, 공화당이니까 보수 대통령이었던 아들 부시 대통령과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보 대통령이셨지 않습니까? 미국의 보수 대통령이었던 아들 부시 대통령과 한국의 진보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만남이 좀 서로 껄끄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만찬장에서 부시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깨에다가 손을 가볍게 얹으면서 만찬장으로 안내하는 모습이 친분을 과시했다, 뭐 그런 걸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빗방울이 좀 굵어집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2008년도에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셨는데요. 2008년이니까 한미동맹 55주년 때입니다. 2008년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셔서 역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최초로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메릴랜드주에 있는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이 됐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그래서 그때 거기 안에 있는 골프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골프 칠 때 타는 카트를 직접 운전을 하셨고, 옆에 조수석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탑승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카트를 운전하시고 조수석에는 아들 부시 대통령이 동승을 하셨는데요. 기자들을 향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흔들자 조수석에 탑승했던 아들 부시 대통령이 엄지손가락을 척 올리면서 엄지척을 하면서 파인 드라이버, 즉 이명박 대통령이 운전을 잘하는 훌륭한 운전사다, 이런 의미로 파인 드라이버라고 엄지척을 하셨다라고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미국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가셔가지고 카트를 직접 운전하시고 조수석에는 아들 부시 대통령이 탑승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횡단보도 건너겠습니다. 자, 참고로 캠프 데이비드 할 때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인데요, 워싱턴 DC 근처에 메릴랜드주에 있는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죠. 그 데이비드 명칭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제가 소개해드리면 1953년 초부터 1961년 초까지 공화당으로 8년 동안 대통령을 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 34대 미국 대통령이시죠. 그분이 2차 세계대전에 유럽전선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으셨고, 또 미 동부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중에 하나인 콜롬비아 대학 총장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최고 사령관까지, 초대 최고 사령관까지 하셨던 분이 바로 1953년 초부터 61년 초까지 8년 동안 공화당으로 미국 대통령을 하셨던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신데요. 자, 그분이, 자, 여기서 저기를 보겠습니다. 자, 그분의 손자 이름이 데이비드입니다. 그분의 손자. 그러니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제34대 미국 대통령의 손자 이름이 데이비드인데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손자 데이비드를 워낙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대통령 별장 명칭을 캠프 데이비드로 칭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러게 카트 운전을 하시면서 아들 부시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했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3년이니까 한미동맹 60주년 때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3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백악관을 방문하셔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한 10여 분 동안 통역 없이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 장미정원이죠. 로즈가든 장미정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오바마 전 대통령님이 서로 통역사 없이 단둘이서 산책하면서 우위를 돈독히 했다, 뭐 그런 사례가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세월이 이제 흘러서 지금부터 2년 전인 2021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셔서 그 당시에 한국전쟁 참전용사한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그 의전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한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수여식에서 그 당시에 훈장을 받으신 분이 94세의 참전용사였습니다. 예비역 대령. 그분한테 훈장을 수여하고 그분한테 애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세우고 한쪽 무릎을 땅에 지면에 대고 또 한쪽 무릎은 세우고 포즈를 취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같이 포즈를 취하면서 참전용사 94세의 참전용사 예비역 대령에게 애우를 갖췄다. 자, 우리 군대에서 사격
할 때 무릎 쏴, 서서 쏴, 엎드려 쏴 자세, 여러 쏴 자세가 있는데요. 그 중에 무릎 쏴 자세죠. 한쪽 무릎을 지면에 대고 다른 쪽 무릎은 세우고, 이게 무릎 쏴 사격 자세인데요. 그런 자세를 취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참전 용사에 대한 애우를 갖추기 위해서 무릎 쏴 자세를 취하고 그 사진 기념 촬영을 하셨다. 그러면서 우위를 돈독했다라는 사례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직후 작년 5월 22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하셨을 때 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캠퍼스도 방문하셨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 축구장 400개 크기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에 한미 정상이 방문하셨었고, 이제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출국하실 때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기 직전에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엄지척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인사를 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또 엄지척으로 답례를 하셨다라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현 대통령, 이 7분의 한미 정상의 우위를 돈독한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 자,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